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안녕하세요, 모지안입니다. 2021년 새해로 접어든 지 벌써 석 달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는요, 내년 3월 21일을 비로소 새해가 시작되는 날로 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 설날, 아주 큰 명절로 여기는 건데요. 이날을 나부루즈라고 한다고 해요. 나부루즈란 뜻은 우즈베키스탄 용어로 새로운 날이다라고 합니다. 이날 우즈베키스탄과 또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전통 의상과 또 전통 음식인 수말락을 먹으면서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하는데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이주민분들, 비록 고향에서 명절을 보내진 못해서 마음만은 아쉽겠지만 이곳에서 우리들과 함께 새로운 날, 새로운 희망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슬기로운 다문화 생활 이번 주는요, 몇 해 전 완주군으로 기촌한 박은숙 어머니를 나수민 씨가 만나봤다고 합니다. 박은숙 씨는 90이 넘은 어머니와 한시도 떨어져 지내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함께한 시간이 깊어질수록 서로 닮아가는 모습에 아주 놀라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어머니의 손맛을 점점 더 고스란히 물려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특별한 맛의 비결을 나수민 씨에게 전수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생각만으로도 애틋한 엄마와 딸. 때론 아웅다웅하다가도 서로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친구 같은 관계죠. 봄볕처럼 환한 미소가 닮은 모녀의 이야기를 나수민 씨가 만나봅니다. 모녀를 만나러 가는 길. 벌써 봄이 온 것 같아요. 아, 이쁘다. 매화꽃도 피고 올해로서 처음 본 거죠. 나비도 봤고 꽃도 보고. 아, 좋다. 저희 촬영하셔야죠. 봄 향기에 취해 잠시 잊고 있던 오늘의 주인공 박은숙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여기서도 봄을 드릴 준비가 한창인 것 같죠? 이 집인 것 같아요. 지금 두 분이 일하고 계시는데 찾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뭐 하세요 여기서? 잔디밭에 풀도 좀 뽑고 봄이라서 풀이 엄청 많이 올라오네요. 제가 오면서 기대를 했었거든요. 어떤 네. 분 만나실까 했는데 아. 역시 봄을 닮고 아름다우신 아이고 분을 만났네요. 감사합니다. 완주군 소양면 부부의 보금자리. 부부는 이곳에서 8번째 봄을 기다립니다. 제가 사는 곳보다 30분밖에 안 돼요. 근데 아, 오면서 보니까 네. 되게 여기가 봄이네요. 예예예. 꽃도 피었고 예. 나비도 저기. 봤어요. 예. 홍매화도 피고 네. 지금 수선화가 아직 피기 직전이거든요. 아, 네네. 저기 피면 참 이뻐요. 노란 꽃이. 가을에 비유되는 인생의 황혼기. 하지만 박은숙 씨는 이곳에서 설렘 가득한 봄날을 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피는 복수초라고도 하고 봄이 올 때 제일 얼음이 얼 때 핀다 그래서 얼음꽃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래요. 여기도 한국에 돼 있네. 우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른 봄에 네. 그 꽃을 따러 갔었어요. 어렸을 때. 네. 그냥 나고 싶을 때 나고 그런 게 좋더라고요. 어우러진 게. 남편의 직장을 따라 서울, 울산, 광양, 전국 방방곡곡을 떠돌며 살던 박은숙 씨. 남편의 퇴직과 동시에 인생의 새로운 계절을 이곳에 뿌리내렸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이렇게 예쁜 어머니 되게 닮으셨어요, 두 분이. 닮았다고. 꽃다운 나이에 홀로 된 박은숙 씨의 어머니. 덕분에 모녀 그 이상의 관계였던 두 사람은 어머니가 90이 넘은 지금까지 서로에게 살아갈 이유가 됐습니다. 엄마가 계시니까 내가 항상 딸이 되잖아요. 누구나 다 그러겠죠? 그냥 젊다. 응? 이런 마음? 진심으로 부러운 거 하나 있다면 그게 이제 친정 엄마랑 오래오래 이렇게 살아 계시고 옆에서 계시는 그런 분들 보면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이게. 중학교 정도 됐을 때 우리 외할머니를 모셨어요. 그때 외할머니도 그때 혼자 계셔가지고 이제 외할머니랑 사셨던 그 3년이 지금도 기억에 남거든요. 이번엔 봄을 캐러 가는데요. 이런 게 여기 지금 이게 달래예요.
나무를 캘 때 보면 그 나무랑 꼭 닮은 그냥 풀이 하나 저 옆에 있더라고요, 보면. 8년 전 소양으로 귀촌 후 도심에서 몰랐던 새로운 즐거움을 하나둘 알아가고 있습니다. 땅에서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는 것도 그중 하나죠. 나요, 이럴 때 책이 연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죠? 금방 익어요. 이렇게 많이 캐잖아요. 이 쑥이 우리 생활하고 굉장히 가까운 것 같아요. 특히 이 전라도는 이 쑥 갖고 요리가 참 이렇게 많이 해 먹었어요. 거기는 쑥이 없나요? 아니, 그 키르기스탄에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한국에 와서 이제 먹는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래도 가끔 저도 이 마당에서 캐고 이제 국을 끓여봤어요. 저도 국 외에는 떡이라든지 그냥 얻어 먹고. 겨울 추위를 뚫고 나온 봄 식재료는 모두 보약이란 말이 있죠. 직접 캔 보약 같은 재료로 정성스럽게 한 상을 차려봅니다. 특별한 레시피도 더해지는데요. 국에다가 김치를 넣으시네요. 봄쯤 되면은 김장김치가 좀 질릴 때잖아요. 그래서 안 먹는 김치를 꽉 짜고 아니면 씻어서 그럼 친정어머니한테 배우셨어요? 예, 할머니 때부터 그 다음에 엄마 또 그 다음에 이제 저 이렇게 해서 우리 딸도 이렇게 김치를 넣어서 끓이면 좋아해요. 봄이 오면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또 하나의 엄마표 손맛. 제철 맞아 살이 통통하게 오른 주꾸미 요리입니다. 간이 피곤한데 미나리가 좋잖아. 저는 미나리대로 그냥 쭈꾸미는 볶음으로 이렇게 해봤는데 아, 이렇게 그랬어요? 같이 이렇게 무쳐본 적은 자, 없어요. 이제 깨소금을 치세요. 자, 됐어요. 막 코순내가 엄청 올라오네요. 그래. 어때요? 간 맞아요? 저거요. 최고. 어렸을 때 이렇게 많이 해주셨어요, 쭈꾸미? 많이는 못 먹었죠. 왜냐하면 식구는 많고 이게 쭈꾸미가 옛날에는 구했어요. 장에 가시면 옛날에는 그 철사 꼬지에다가 끔이 끼워가지고 이렇게 사가지고 오세요. 그러면은 그거 이렇게 하면 미나리는 많고 쭈꾸미는 조금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묻혀가지고 온 식구가 먹었죠. 배불리 먹을 수는 없었어도 엄마의 애정만큼은 듬뿍 담겼던 그 맛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린 거 없다고는 하시잖아요. 근데 딱 보면 같이 진수성찬이세요. 무엇부터 먹어야 될지. 제철 음식이 한가득 특유의 맛과 향, 추억이 더해져 겨우내 얼었던 입맛과 마음까지도 스르르 녹여주는 것 같습니다. 미나리는 쭈꾸미가 제일 제거의 요리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요즘 계절 음식이니까 요즘 미나리가 얼마나 많이 나요. 쭈꾸미도 많이 나죠. 그러니까 딱 제일 맛있을 거예요. 거기서는 아예 못 먹어봤죠. 그게 비주얼 때문에도 안 먹었는데 미나리랑 이렇게 무쳐서 먹는 건 처음 먹어봤거든요. 아, 이렇게도 먹을 수 있구나. 이게 굉장히 이제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 자, 어린 시절 엄마가 그랬듯 엄마가 잘 드시는 모습만 봐도 행복한 박은숙 씨입니다. 국 맛있었냐고? 맛있었어? 옛날에 엄마가 끓인 거보다 더 맛있어? 삶아서 부쳐서 줘. 그럼 다 이제 배우신 거네요. 배웠지, 애가. 이런 거 만들어서 쑥국도 그려주셨고 이것도 떠다가 미나리도 해주셨고. 엄마의 손맛에는 특별한 힘이 있는 것 같죠? 꼭 닮아가는 얼굴만큼이나 어느새 꼭 닮게 된 엄마의 손맛. 지금 할머님 예전에 이제 건강하셨을 때 이런 요리를 많이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같이 사셨다면서요? 결혼 생활하고 장모님 모시는 그 기간이 똑같아요. 다행히 뭐 건강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해 주는 게 저도 복이죠. 굉장히 행복해 보이셨어요. 그게 또 복이거든요, 사실. 그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다 환갑도 안 되고 돌아가셨어요. 아프셔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오래오래 이렇게 건강하게 이제 딸님하고 같이 사시는 분들 보면 저는 정말 진심으로 부러웠던 것 중 하나예요. 이렇게. 박은숙 씨의 또 다른 일과는 이야기 할머니인데요. 손주 같은 아이들과 만나며 인생의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 기분입니다. 옛날에 아주 지혜로운 임금님이 계셨어요. 임금님께서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꽃씨를 나누어 주셨어요. 할머니!
임금님께서 저에게도 꽃씨를 주셨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동심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 시간을 아쉬워할 때, 아, 내가 필요하구나. 제가 할머니랑 좀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다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이제 엄마가 자기 전에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얘기 하나 끝나면 하나 더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잠들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단단히 외출할 채비를 하는 모녀. 하루 한 번, 하루도 빼먹지 않는 산책 시간입니다. 엄마 이거 봐, 국화가 이렇게 다 나왔잖아요. 심은 국화죠? 여기 꽃씨가 다 이렇게 좀 나오잖아. 71의 나이에도 90이 넘은 엄마와 팔짱을 끼고 산책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일상. 언제까지 함께 산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행복이 깨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니 맨날 운동을 하던 코스예요. 근데 겨울에 다리를 다쳐가지고 홀로 딸을 키우며 언제나 강인했던 엄마. 이제는 딸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항상 든든한 거는 있지요. 좀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엄마 자리가 있잖아요. 이제는 엄마가 나를 필요로 할 때가 더 많지만 그래도 든든하죠. 엄마니까. 크게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언제나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존재, 엄마. 오늘도 서로에게 살아갈 이유가 되는 이점례, 박은숙 모녀의 봄날이 더욱 빛납니다. 닭꿈교육 한국어 교사 김희숙 선생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닭꿈교육 선생님이라고 이제 들었는데 정확히 이제 무엇을 또 누구에게 가르치는 곳인지 또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전라북도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네네. 이제 중도에 입국한 학생, 근데 이제 대상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네.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제 중도 입국한 학생 중에서 외국인 학생, 외국인 부모를 둔 외국인 국적의 학생도 포함이 되고요. 네. 아니면 이제 뭐 한국에 이제 뭐 부모님에게 온 학생이나 이런 학생도 포함이 되고, 또 이제 다문화 가족 중에서 한국 출생 학생 중에서도 네. 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하게 됩니다. 현재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 니 학생에 대해서 네.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되게 야무지고 욕심이 많았어요. 그냥 물론 처음 만났을 때는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했죠. 아, 그래요? 그랬는데 욕심이 많으니까 네. 막 화를 내고 처음에는 그 자기 욕구를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니까 이제 욕심은 많은 학생이고 이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대신 습득력도 너무 빨라서 제가 좀 가르친 보람이 있다고 할까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네가 다니는 학교의 특성이 좀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모든 학교 선생님이나 학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져준다는 게 그 아이의 한국어 습득이나 문화를 익히는데 제가 교육한 것도 있지만 그런 점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중도 입국 자녀랑 이제 처음부터 여기서 이렇게 태어났던 친구들이랑 차이점이 아무래도 아주 어릴 때부터 여기서 태어난 친구들은 언어나 문화를 이렇게 답습하면서 자랄 텐데 네. 중도 입국 자녀들은 좀 그게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쵸. 한국어 교육이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우 중요하죠. 그쵸. 왜냐하면 성인 학습자들은 어느 정도 자기가 가치관이랄까 이런 게 형성이 된 상태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거하고, 이제 이 어린 학생들은, 그러니까 저희 대상이 일테면 유아에서부터 아동, 청소년까지라고 보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시기는 성격 형성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는 가치관도 형성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아주 예민한 시기죠. 네. 근데 이제 그 시기에 언어 장벽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사회에 잘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이제 그게 아마도 사회 통합하고 나서도 이제 그게 약간 부정적으로 사회에서 네. 발휘될 수도 있는 이제 위험이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제 책임을 가지고 그 중도 입국 자녀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입국 초기부터 이렇게 아주 속히 말하자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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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접근을 해서 언어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니양,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몇 살, 누구예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저는 니라고 해요. 저는 10살이라고 해요. 10살이에요? 네. 그렇구나. 3학년 3학년이에요. 한국에 온 지는 얼마나 됐어요? 언제 왔어요, 한국에? 2019년에 왔어요. 2019년에 왔어요. 근데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어렵지 않아요, 한국어 배우는 거? 처음에 어려웠어요. 이젠 쉬워요. 니는 그러면은 꿈이 뭐예요? 앞으로 뭐 하고 싶어요? 발리지나 발레리나 왜요? 왜 하고 싶어요? 춤을 추니까. 춤추는 게 예뻐서? 네. 우리 니 나중에 발레리나복 입으면 너무 예쁘겠다. 그죠? 네. 어떤 발레리나가 되고 싶어요? 어렵다. 미안하다. 좀 아이들이든 또 성인 여성이든 이렇게 좀 가르치시면서 어려웠던 점은 또 있으실까요? 이거를 언어가 아직 안 되는데 이해를 시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번역기나 요즘에 기기가 발달해서 맞아요. 옛날보다는 많이 편해지긴 했지만 그렇게 전달하는 언어는 그쵸. 설득력이 없거든요. 네, 제가 네, 봤을 네, 때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 이제 몇 년 전에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였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성품도 좋고 이렇게 성격도 유순하고 좀 네.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 특수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오면서 한국어 욕을 딱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교실에.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유순하고 아주 오, 예의 바른 네. 학생인데 아직 한국어도 서툰데 욕을 딱 하면서 들어오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직 한국어를 못하니까. 네. 나는 지금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화가 났냐. 이제 저도 어떻게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쵸. 하지만 이제 뭐 번역기랑 이렇게 활용해서 물어보니 이제 말은 6학년 정도면 굉장히 6학년 남학생이면 굉장히 예민할 때고 이제 서로 약간 힘의 알력도 생기는 때고 제가 보기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같이 언어와 함께 또래 관계에서 예절 같은 거를 이제 같이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친구가 이 교실에 오는 동안에 이제 다른 영어 교실에 가는 옆반 친구들하고 이렇게 스쳤나 봐요. 근데 어깨를 다른 친구가 치고 갔는데 자기가 돌아보고 미안해 없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하고 다른 친구가 웃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이렇게 무시하다. 이제 이렇게 사전을 이제 그 번역기에서 네. 무시하다. 베트남 사람 무시하다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친구는 지금 누구가 미안하다 뭐 이렇게 왜 안 해? 이 말이 아직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거 가지고 웃었을 거야. 그런 거는 아닐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나 뭐 다음에 그 친구를 하고 얘기할 기회를 갖자. 뭐 이렇게 했더니 화가 조금 누그러들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그 감정을 다루는데 그것도 의사소통이 될 때 가능한데 저도 역시 그 초기 입국한 학생들은 매우 답답할 테지만 저도 이렇게 뭐 그 기기나 뭐 이런 걸 활용해서 막 다 동원한다 하지만 네네네.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이제 뭐 진정성 있게 이걸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런 거를 비언어적인 소통으로 아주 막 이렇게 진짜 바디랭귀지 그리고 절대 그게 아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알아보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해를 시키는 거죠. 근데 그게 이 친구가 만약에 제가 아니고 담임 선생님이었다면 많은 학생들을 다루는 그 선생님께는 이게 소통하기가 어려웠을 테고 이 학생은 저를 믿고 저에게 얘기해줬던 이런 경우. 그래서 보람도 있고 굉장히 어려움도 있지. 아, 이런 소통이라던가 이런 게 좀 그냥 언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좀 보다듬어주는 그런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걸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너희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한국어도 할 수 있고 어느 나라 말도 할 수 있고 어디에도 갈 수 있고 무엇도 할 수 있는 무한한 세계가 너희들 앞에는 열려 있단다. 그러니까 언어 공부, 다른 거 뭐 친구들하고 신나게 노는 일 다 열심히 하자. 파이팅! 논과 밭, 공터로 남아있는 전주 월드컵 경기장 주변입니다. 3년 뒤인 2024년, 이곳에 서울 잠실의 올림픽 공원과 비슷한 스포츠타운이 조성됩니다. 핵심적인 시설은 종합경기장에서 이전하는 육상 경기장과 야구장, 그리고 전북대에서 옮겨오는 실내체육관입니다. 새로운 육상 경기장에는 기존 종합경기장에 없었던 곡선 트랙이 생기고 바로 옆에 보조 경기장까지 지을 예정입니다. 전국체전과 국제대회 유치가 가능한 최고 등급의 육상 경기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구장은 8,000석 규모의 인조 잔디를 활용해 지어집니다. 프로야구 구단을 유치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만큼 일반 시민들이 편하게 사용하는 데 설계의 방향을 잡기로 했습니다. 향후 프로야구 유치가 가능해질 상황을 대비하여 2만 석까지 관람석을 증축할 수 있도록 설계 중에 있습니다. 스포츠타운 가장 아래쪽에는 프로농구 KCC 구단의 홈구장이 될 실내체육관을 건설하고 그 밖의 지역은 산책로와 정원 등으로 바꿉니다. 스포츠타운 안에서도 농구장이 들어설 장소입니다. 단지 체육관을 하나 더 짓는 차원을 넘어서 주변을 생태공원으로 가꾸겠다는 게 전주시가 세운 계획입니다. 이곳 월드컵 경기장 1호는 2005년도에 체육시설 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었고 그 월드컵 경기장과 연계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주변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포츠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행정 절차는 모두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다만 1,4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시 예산과 지방채로 충당하겠다는 막연한 계획만 있을 뿐 구체적인 재원 대책은 아직 없습니다. 전주 북부 지역의 모습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스포츠타운 청사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남원시가 남원교육문화회관 그리고 관광협의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복 교육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한복 입기 등 한복 교육은 물론이고 한복을 입고 광활루와 남원 애촌을 누비며 마패를 획득하는 체험 프로그램이 다음 달부터 진행됩니다. 우리 시와 교육기관이 함께해서 남원시가 한복 교육의 문화의 거점 도시로 발돋움시키겠습니다. 농촌 테마 공원인 장수 누리파크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체험 휴식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됩니다. 누리파크에 조성되는 놀이센터는 사과타워 놀이대와 토마토 점핑 놀이 등 모험 놀이터와 물놀이장이 들어서게 되며 어린이 생활문화센터도 연내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어린이들의 창의적 활동 공간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어린이 생활문화센터를 통해 가족 단위 여가 활동과 지역 주민의 공동체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재 씨가 마을 생활안전용 CCTV 설치 보조 사업을 올해도 진행합니다. 사업 대상으로는 창리마을 등 9개 마을이 선정됐으며 주 야간 차량 번호 인식이 가능한 카메라 30대가 마을 진출입로에 설치되며 농작물 절도와 빈집 털이, 치매 노인 실종 등을 예방하게 됩니다.
순창군이 농촌에서 한 달 살아보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참가자는 가족 실습 농장에서 한 달 동안 거주하면서 수학 체험과 관광지 탐방, 선배 귀농인 농장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데 만 19세부터 49세까지의 타 지역 거주자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MBC 뉴스 마정호입니다. 최근 국내의 한 이주 다문화 통합 연구소에서 코로나19 전후 다문화 언론 보도 양상을 조사했습니다. 언론에서 다문화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 조사를 한 건데요. 그 결과 코로나19 전보다 그 후에 부정적인 키워드가 증가했다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 혹시 내 주변의 이야기는 아닐지 한 번쯤 되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다문화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